봉비어 중에 오늘은 봉! 구독자분들 안녕하세요. 미세스 머니입니다. 경기도 전체 인구수 중에 5위를 차지하고 있는 곳은 바로 화성시인데요. 화성시 인구는 89만 7천여 명 꾸준히 유입이 돼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살기 좋고 일자리가 늘기 때문이라는 거 짐작이 가는데요. 화성시 중에 가장 발전이 된 동네를 꼽으라고 하면 누가 뭐래도 동탄 신도시를 꼽을 수가 있고요. 화성시 중에서도 동쪽, 동부 라인으로 신도시 개발을 해서 국내 최대의 신도시, 동탄 신도시가 탄생하게 되었죠. 화성시가 이렇게 넓은데 개발을 해서 살기 좋은 동네가 동탄 쪽이다 보니 큰 면적을 확보하고 있는 서쪽은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 된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화성 서쪽은 향남, 봉담, 비봉, 남영 쪽으로 작게나마 택지개발지구가 생겨났고요. 향후 동탄급으로 탄생이 될 송산 그린시티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쪽으로 새로운 교통편도 연결이 되면서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지고 눈여겨보게 되었죠. 그래서 화성시 서부 라인 쪽을 좀 집중적으로 짚어볼 텐데요. 오늘은 화성 서부 라인 중에서도 봉비어, 봉담, 비봉, 어천지구 중에서 1탄입니다. 봉담편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봉담으로 같이 가보실까요? 화성시 지도를 보면 화성시 동쪽으로 동탄, 병점, 그리고 태안지구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진안 3기 신도시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서쪽으로 쭉 가보면 화성 서부 라인이 나오죠.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봉담지구인데요. 봉담은 이쪽이 봉담 구도심이 되겠고요. 봉담 1지구는 77만 제곱미터고요. 그리고 바로 그 위쪽으로 봉담 2지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봉담 2지구는 143만 제곱미터. 봉담지구가 작년에 굉장히 핫해졌죠. 왜냐하면 신분당선 연결 이슈가 되었기 때문이었는데요. 들어오는 위치는 구축 아파트죠. 동남 메리트 아파트 앞쪽. 위치는 이쪽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신분당선 연결이 되는 건데요. 이 사업이 2021년 작년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이 된 겁니다. 원래 신분당선은 호매실까지 확정이 되었는데요. 광교에서 화서역까지 확정이 되었다가 이게 호매실까지 그리고 봉담까지 연결을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추진 중이긴 하나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라 일단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요. 정명근 화성시장님이 후보 시절부터 이 봉담에 대해서 봉담구 신설과 신분당선 조기 연장의 뜻을 밝혔거든요. 봉담 자족론을 제시하면서 봉담의 지리적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교통개발로 신분당선 등 황금노선을 이어서 봉담을 자족이 가능한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 지금 3기 신도시에 봉담 3지구까지 지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타당성 조사에서 조금 더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화성 봉담 3지구는요. 봉담 1, 2지구에 비해서 규모가 큰데요. 무려 229만 제곱미터, 69만 평 공공택지입니다. 계획 인구는 17,000세대고요. 봉담 3지구 위치를 보면 봉담 2지구 바로 위쪽입니다. 여기는 주거지역, 교육, 업무지역, 상업지역이 들어오는데요. 특히 동하천 등 주변에 있는 생태 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68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전체 면적의 30% 규모를 공원과 녹지로 조성을 하게 됩니다. 쾌적한 주거 환경이 펼쳐지겠죠. 그리고요, 봉담 3지구 위치를 잘 보시면 봉담 3지구 사이로 수인 분당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앞쪽으로는 오목천역이 있고요. 그 뒤로는 어천역이 있죠. 이 오목천역과 어천역 사이를 재보니까 5.2km가 되는데요. 중간에 이렇게 봉담 3지구가 걸쳐져 있습니다. 딱 들어차 있죠. 이 봉담 3지구가 규모가 큰 데다가요. 그 위가 매송면인데요. 보시면 여기도 일종 일반 주거지역, 집단 취락지구 해서 주거지역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철로를 새로 깔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길을 새로 파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5.2km 구간 중간에 봉담 3지구에 정차하는 역이 하나 정도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저 같으면 이걸 염두에 두고 봉담 3지구를 지정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던 찰나에
자, 아니나 다를까 자료를 좀 찾아보니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자, 봉담 3지구 역사 신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봉담 3지구 북쪽으로 그러니까 상업지구 있는 쪽에 역사가 신설이 된다는 건데요. 와, 제 짐작이 맞아 떨어지는 건가요? 자, 이걸 찾아냈을 때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게 저도 공부하다 보면 느끼는 게 특히 이런 신도시를 지정할 때는 분명 납득할 만한 그럴 만한 교통편이 수반이 되어야 하거든요. 바로 이런 겁니다. 신도시를 지정할 때 교통대책을 같이 세우게 되니까 신도시가 들어오는 지역 관심을 갖고 왜 나라에서 그곳을 선정했는지 유심히 관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봉담지구 우측으로 보면 효행지구가 있는데요. 효행지구는 행정구역상 여기까지는 화성시 봉담에 속하고요. 그리고 이쪽은 수원 오목천동입니다. 그래서 효행도시개발구역은 화성시와 수원시가 같이 속해 있습니다. 효행지구는 여기도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가 났습니다. 지난 2022년 8월 9일 날 고시가 떨어진 건데요. 면적은 137만여 제곱미터, 그리고 화성시와 수원시가 같이 속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일로부터 2028년까지고요. 토지이용 계획을 보시면 연립주택이 있는 걸로 보아서는 테라스가 있는 타운하우스가 들어올 것 같고요. 그리고 공동주택 아파트도 있습니다. 근생도 들어오고요. 그리고 상업시설, 주상복합도 들어오고 업무시설, 공공청사, 그리고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 1개도 신설이 됩니다. 세대수는 1416세대고요. 계획 인구는 26,000여 명이 되고요. 고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시작입니다. 효행지구는 오목천역과 가깝기 때문에 오목천역 근거리에서 수인분당선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신분당선이 들어오게 되면 향후에는 신분당선도 같이 이용할 수가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효행지구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봉담 동화지구가 있는데요. 여기 아파트는 이미 분양을 했죠. 다들 들어보셨죠? 봉담자이 라피네 분양가가 84타입이 4억 3천대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분양을 했죠. 바로 옆에 있는 봉담자이 라젠느. 여기는 분양가가 자이 라피네보다 어떻게 1억 1천만 원이 더 비싸게 나와서 84타입이 5억 4천대였습니다. 와, 비싸게 나와서 너무 깜짝 놀랐죠. 동탄보다 더 비싼 거죠. 그리고 이 빗대로 보시면 봉담 8학원이 있는데요. 이 봉담 8학원은 봉담읍, 동화리, 동화 3지구에 있는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건설 사업입니다. 선시공 후 분양을 해서요. 올 6월 달에 분양을 했었죠. 총 658세대 중에서 일반 분양은 105세대였고요. 여기도 분양가가 5구 타입이 4억 4천대, 7위 타입이 5억 2천대. 계약 이후에 자녀 세대 19세대에 대해서 줍줍도 했습니다. 입주는 내년인 2023년 3월인데요. 입주가 빠르죠. 이제 봉담도 분양가가 만만치 않습니다. 5억대에 나오네요. 그래서 효행지구에 이어서 이 아래쪽으로 동화지구까지 들어오게 되니까요. 기존에 있던 기안동에 있는 구축 아파트들 같이 해서 또 하나의 새로운 동네가 탄생이 되게 됩니다. 이쪽에 있는 동화지구와 기안동에 있는 이런 아파트들, 여기는 지하철이 아주 가깝게 있지는 않고요. 지하철 이용하시려면 여기 수인분당선 효행지구 쪽으로 올라가서 오목천역을 이용하시거나 나중에 신분당선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를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봉담에서 서쪽으로 조금 더 가봅니다. 그러면은 조그맣게 봉담 내리지구가 있습니다. 규모는 가장 작죠. 여기는 작년 2021년 대형단지 아파트 2개가 쌍둥이처럼 나란히 분양을 마쳤습니다. 하나는 봉담 자이 프라이드 시티, 또 하나는 힐스테이트 봉담 프라이드 시티인데요. 자이와 힐스테이트 같이 들어왔죠. 대단지입니다. 자이는 1701세대, 입주는 2024년 7월이고요. 8위 타입 기준으로 분양가는 4억 4,500만원 정도고요. 그리고 힐스테이트는 규모가 더 큽니다. 여기는 2333세대, 입주는 한 달 뒤인 2024년 8월에 예정이고요. 분양가는 83 타입 기준으로 3억 4천대에서 5천대 정도의 분양을 했습니다. 둘이 합치면 4,034세대가 되고요. 중간에 초등학교도 한 개 신설이 됩니다. 여기는 저도 가봤는데요. 이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고 다 산자락, 논밭이라서 좀 황량한 느낌이 들긴 했거든요. 규모는 작지만 초등학교도 들어오고 분양가가 저렴했으니까요. 실거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봉담에 신분당선이 들어오면 이 내리지구도 그리 멀지 않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내리지구에서 신분당선 들어오는 곳까지 거리를 재보니까 2.8, 9km, 3km 이내입니다. 당연히 버스편이 생겨나겠죠. 그래서 버스를 이용해서 가거나 자차를 가도 3km면 차로 빨리 가면 5분 거리밖에 안 되잖아요, 사실. 10분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아이들 중학교, 고등학교 다 봉담 쪽으로 보낼 수 있겠죠. 신분당선도 같이 이용하고요. 이 점도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봉담 3지구에 아까 수인분당선 역사가 시설이 된다고 하면 위에는 분당선, 아래에는 신분당선 위아래 다 같이 이용이 가능한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가 분양을 받을 때 주거지를 선택할 때 그 주변에 있는 인프라를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지도 유심히 보셔야 하는 거, 이것도 중요합니다. 오늘은 화성 서부 특집 1탄 봉담편을 같이 알아봤는데요. 봉담은 크고 작은 개발지구들이 몇 개나 되는 데다 신설되는 지하철, 신분당선과 봉담 3지구의 분당선까지 앞으로 갈 길은 멀지만 미래에는 지금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도시로 탄생이 되겠죠. 서부 쪽에서는 봉담이 기대가 되는 게요. 화성시 전체로 봤을 때 동탄, 그리고 병점, 그리고 봉담까지 요 세 개가 앞으로 미래 가치도 풍부하고 관심을 계속 가져야 할 지역이 맞습니다. 그래서 봉담 기대가 되고요. 봉담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할 말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봉담편만 따로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드디어 비봉지구입니다. 이 비봉지구는 우리 구독자분, 미자분들 중에서 원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그 의견을 감사하게 받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봉 만났으니까요. 다음 시간에 비어 만납니다. 비봉 어천지구와 송산 그린시티, 여기도 할 얘기가 많거든요. 송산 그린시티까지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우리 같이 또 알아보자고요. 비봉지구 우리 구독자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오늘도 수고한 미세스 머니에게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꼭꼭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